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역사적인 밤에 푸틴이 결코 대체할 수 없는 것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대통령은 흔들린다. 핵심 식물이 타오르고 그것이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잘했다. 레트키노 벨고로트, 비브라이언스키와 에사라토브는 모두 불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그것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붉은 키노 마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러시아의 TVR 지역에 둥지를 틀었다. 그 마을은 식물의 고향입니다. 연료를 생산하는 러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미사일 2개를 위해 fem티fem과 K101, 푸틴은 그 식물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토바는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드론 수백 마일을 여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한 일입니다. 연합24 매체에 따르면 2월 7일 이른 시간 우크라이나 드론이 비행하는 것을 보았다. 레트키노 방향으로 그들은 러시아의 부족한 방공망을 우회했습니다. 그리고 식물에서 직접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희귀 미사일 연료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료가 지금 타고 있는 디딜리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생산하는 식물과 함께, 그리고 러시아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부인할 수 없다. 나사의 열 플랫폼 공장에서 활활 타오르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파업의 즉각적인 여파로 지상의 거주자와 함께 또한 화재 장면을 촬영합니다. 그리고 식물에서 뿜어져 나오는 짙은 검은 연기. 이 비디오 중 하나, 연합24 미디어에 의해 X의 공유. 멀리서 쏜 것처럼 나무줄을 통해 우리는 불을 본다. 우리는 들어오는 드론의 윙윙거리는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러시아 방공호의 필사적인 발사. 그들이 무기를 막지 못함에 따라 우크라이나가 레디키노에 보낸 것, 드론이 목표물의 명중, 거대한 폭발을 일으킨다. 그리고 빨간 키노 식물이 타오른다. 아스트라 텔레그램 채널에서 더 많은 영상을 공유. 우크라이나의 드론 중 하나가 공장으로 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채널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민들도 화학 냄새를 보고했습니다. 파괴된 식물에서 나오는 우크라이나의 드론을 암시합니다. 매우 중요한 것을 쳤다. 붉은 키노 실험 식물, 러시아의 대규모 산업기업입니다. 개발 전문, 그리고 화학 제품의 생산, 회사 웹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독특한 화학 제품의 제조업체였습니다. 항공 및 우주 산업을 위해 수십 년 동안, 여기서 키워드는 수십 년입니다. 어느 날 밤 우크라이나는 무언가를 파괴했습니다. 러시아가 의지해온 것, 적어도 푸틴이 집권한 한, 그리고 우리는 왜 이 특별한 식물이, 그리고 그것이 생산한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나중에 비디오에서 먼저 우리는 러시아에서 모든 것이 불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빨간 키노 파업은 모든 헤드라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시작한 것은 시리즈 중 하나였습니다. 2월 7일 브라이언스크로 향하다. 우크라이나는 해왕성 미사일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동성이 높은 포병, 로켓, 시스템 또는 히마르, 에너지 인프라 파괴, 이 러시아 지역 전체에 걸쳐 많은 브라이언스크 주민들을 어둠 속으로 빠뜨리는 우크라이나의 수미 및 체르니고프 지역과 접해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크라이나의 표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 근접성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는 주 주민을 만들고 있습니다. 약간의 고통을 느껴라.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느꼈던 것, 러시아의 끊임없는 공격의 결과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그리드에 대해 브라이언스크 지역 주지사 알렉산더 보고마즈가 공격을 보고했습니다. 스테이팅, 우크라이나의 군대가 우리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장거리 해왕성 미사일 사용, 그리고 히마스 다중 로켓 발사 시스템 공격의 결과로 7개 자치구에서 전원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특수 및 비상팀, 전원 공급 장치 복원 작업 중 우크라이나 군대의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 공격에 대한 공식 댓글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키예프 독립과 함께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보고마즈의 주장의 진실성, 아직 2월 7일 우크라이나가 이것을 해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는 부정하려고 노력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격은 항상 일어난다. 그래서 성공적인 스트라이크의 확인은 드물다. 충분히 눈에 띄고
더 많은 것이 있었다. 전날 밤에 훨씬 더 우크라이나는 붉은 키노와 브라이언스크 화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러시아의 벨고로드 주를 목표로 삼았다. 국경을 넘어 위치한 또 다른 지역,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공유하는 것. 벨고로드는 대규모 폭격으로 표적이 되었습니다. 심각한 피해를 입힌 로이터는 벨고로드 주지사를 보도합니다. 브이아체슬라브 글레트코브가 말했습니다. 적이 민간 도시 벨고로드를 포격했습니다. 모두가 우리에게 군사적 목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각한 손상이 있었습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러 나갔다. 자고웨이프가 주장했습니다. 벨고로드 대중을 향한 음담 패설 연설 중 이것은 솔직하지 못한 진술입니다. 글라트코비는 벨고로드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KH와 같은 미사일을 계속 보내면서 오하나 우리는 나중에 비디오에서 다룰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 공격. 러시아는 에너지 시설을 군사 목표로 전환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람들에게 정말로 의미하는 것.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또한 글라즈코프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파업에 대해 러시아의 에너지 인프라 대비 2월 8일에 물었을 때 우크라이나가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에너지 인프라 공격, 순수한 군사 목표보다 앞서 젤렌스키는 그들이 하나이고 같다고 말했다. 우리는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군사 목표물 타격 여부 또는 그가 판매하는 에너지 인프라. 푸틴은 석유를 판다. 에너지 목표입니까? 아니면 군사 목표입니까? 솔직히 똑같아. 그는 기름을 팔고 돈을 가져간다. 무기에 투자, 그리고 그 무기를 사용하여 우크라이나인을 죽입니다. 젤렌스키는 적어도 글라트코브 진술을 설명했습니다. 잠재적인 이유에 대한 몇 가지 맥락을 빌려주세요. 브라이언스크 지역 주지사도 확인했습니다. 이 지역의 우크라이나 파업,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테러리스트 국가로 그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에너지 그리드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위선은 차트에서 벗어났습니다. 유럽 정책 분석센터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 화력발전소 15곳 모두 러시아의 파업으로 인해 손상되거나 파괴되었습니다. 11월 25일 일련의 러시아 공격, 키예프에서 4만 명의 사람들로부터 권력을 빼앗았습니다. 드네프로에서 2만 1천, 오데사에서 2만, 체르니브에서 13명, 그리고 카르키브에서 8천 명 이상. 브라이언스크와 벨고로드 주지사는 무지하다. 자국이 우크라이나에서 하고 있는 일, 또는 그들은 알고, 그리고 그들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선전 목적으로 그들의 막다른 골목에서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벨고로드의 에너지 인프라도 불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게 얼마나 나쁜지 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당신은 군사쇼를 보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이 완벽한 시간이다. 2월 7일에 따라 벨고로드로 돌아갑니다. 키예프 독립보고서, 정전 및 정전, 벨고로드 전역에 보고되고 있었다. 우크라이나의 파업 이후 주의 에너지 기반 시설에서 그리고 이러한 운영 중단은 고립된 사고가 아닙니다. 아울렛에서 일주일 만에 세 번째라고 합니다. 그 광범위한 정전, 벨고로드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크라이나 미사일도 이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2월 3일과 2월 6일 무성한 화력발전소를 목표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벨고로드의 열의 약 10%를 공급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것, 우크라이나가 받은 것을 돌려주고 있습니까? 스페이드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 멈추지 않을 거야.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레드키노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파업이 왜 중요한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푸틴이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 그런 다음 그는 그런 유형의 인프라를 만들었습니다. 군사 목표, 우크라이나는 현물로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벨고로드의 시민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그리고 러시아처럼 얼어붙은 추위는 수만 명의 우크라이나 시민들에게 우리 우크라이나 또한 벨고로드의 병력 집중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발표된 대로 우크라이나 군대의 총참모부에 의해 2월 7일 그 이상의 세부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글래트코브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벨고로드에는 군사 목표가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가 만든 바로 그날에 거짓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또한 2월 7일 우크라이나 정부, 우크라이나 방위군 보고 발라쇼보 오일 디포를 쳤다. 러시아의 사라토프 지역에 있는 곳. 우리는 이 파업에 대해 더 이상 알지 못합니다. 그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 외에, 하지만 그 이면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빼낼 수 있는 러시아의 석유는 더 많다. 그 적은 양의 기름이 연료 제품으로 정제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점령자들이 사용하는 것. 우크라이나에서 장갑차와 탱크는 연료 없이는 달릴 수 없다. 항공기도 할 수 없다. 석유로 정제된 항공연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이 창고에 기름을 보내려면 최전방까지 여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불타는 기름은 팔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라토프 사람들을 위한 연료를 만들기 위해 발라쇼보 오일 디포는 타오르는 또 다른 목표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역사적인 밤을 장식하는 여러 사람들 중 더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은 제외하고 러시아 전역의 파업과 더불어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점령군을 겨냥했다. 자포리지아에 있는 자신의 영토 내부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드론 지휘소가 파괴되었습니다. 네펠리아 강이 정착지 근처 우크라이나도 파괴. 또 다른 러시아군 집중. 얄타의 근처 디오로우제치 엔유앙카에서 도네츠크 지역의 일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수리부대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도네츠크에서도 우크라이나는 또 다른 드론 지휘소를 파괴했습니다. 마이케이콜라이브카에서 다중발사 로켓 시스템과 함께 러시아는 폴타바에 주둔했다. 이 두 지역 모두에서 군인이 많을수록 우크라이나가 파괴하는 드론과 장비, 덜 격렬한 러시아의 공격은 덜 강렬한 폭행, 러시아에게 더 느린 영토 이득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만들 수 있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당신에게 말했다. 그 2월 7일은 우크라이나의 역사적인 밤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러시아가 불타오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점령자들은 하룻밤 사이에 파괴되었다. 우크라이나는 방금 증명되었습니다. 러시아의 방공호가 얼마나 취약한지 수술 정밀도로 스트라이크를 수행하는 동안 이 모든 것들이 푸틴의 전쟁 노력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빨간 키노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미사일 필드에 대한 공격, 그 정착지의 생산시설, 비디오의 이전 부분으로 마음을 돌리십시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식물을 꺼냈다고 말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작동한, 그리고 그 식물이 생산한 것, 푸틴이 대체할 수 없는 것, 무언가가 더럽다는 것을 이 고에너지 연료 구성 요소는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엔진 작동에 여러 종류의 순항 미사일에서 러시아가 사용하고 있는 것, 우크라이나의 도시를 황폐화시키기 위해, 그리고 전쟁 내내 에너지 인프라, 러시아의 미사일을 허용하는 것은 이 연료입니다. 2000 이상의 거리를 여행하다 500km 또는 약 1, 500 마일 이는 차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수 있게 합니다. 안전한 거리에서 더하기. 사일런M은 또한 흥미로운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온도에서 얼지 않는 것, 대략 영하 50도 또는 화씨 영하 58도 정도. 이것은 추운 날씨, 국가의 추운 날씨 연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러시아에 전혀 대체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는 이 연료를 만드는 공장을 태웠습니다. 미사일 전선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붉은 키노 식물에 대한 파업, 언뜻 보기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큽니다. 독특한 종류의 연료를 생산하는 것 외에도 푸틴은 다른 곳으로 갈 수 없어 그 공장은 또한 전략적인 재료들을 제조합니다. 러시아 항공기 제작용, 여기에는 실리콘 카바이드가 포함됩니다. 복합 재료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질화 붕소, 러시아가 엔진을 보호해야 하는 것, 미사일과 부식으로 인한 다른 미사일에서, 게다가 그 식물은 특별한 내열성 에나멜을 만든다. 러시아가 로켓을 사용하는 것, 그래서 푸틴이 잃어버린 것은 연료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수적인 식물입니다. 러시아 항공 전략의 모든 측면에 그 전략의 핵심 측면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 익명의 SBU 소식통이 우크라이나에 말했듯이 SBU에게 알립니다. 체계적인 파업 계속.
주요 시설에서 러시아 군사산업단지의 효과적인 식물은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순항 미사일의 생성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곳, 일시적인 작업 중단도 로켓 연료 생산을 복잡하게 하다. 그리고 적의 능력을 감소시킵니다. 우리 도시의 포격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 성명은 누가 이 공격을 수행했는지 암시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합병증입니다. 순항 미사일 생성에 특히 이만타키의 코너원, 그것이 여기서 큰 뉴스입니다. 101 주요 미사일 중 하나였습니다. 러시아가 사용하는 것.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거리 공격에서 24년에 다시 러시아는 이 미사일을 사용하여 오마디트를 타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큰 어린이 병원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왜 그것을 그림에서 보고 싶어 하는지, 그 하나는 또한 러시아의 다른 하나의 고정장치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미사일 공격. 1월에만 프라브다에 따르면 러시아는 158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다양한 유형, 하루에 약 5개의 미사일에 달합니다. 이 모든 미사일이 KH-101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그리고 그들을 생산해서 빼냅니다. 우크라이나의 엄청난 KH-101은 러시아가 주장하는 미사일입니다. 정확도 범위는 10-20에 불과합니다. 또는 32.8 사이, 그리고 65포인트, 6피트, 2012년 이후로 서비스 중입니다. 그리고 24의 전반부, 러시아가 수정된 버전을 개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개의 탄두를 운반하는 임팩트 관점에서 2배 더 치명적으로 만들기. KH-101은 둘 다 관습적입니다. 그리고 핵 능력, 낮은 고도에서 비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만든다. 우크라이나 방공호가 격추하기 위해 일부 출처에 따르면 최대 범위로 멀리 이동합니다. 4,500km 또는 2,800마일 미만. 그리고 그것은 세게 친다. 탄두의 무게가 400kg이기 때문에, 또는 881파운드.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러시아는 현대화되었다. KH-1의 원본, 즉 새 버전은 2배의 전력을 포장합니다. 우크라이나 방공호는 이 미사일을 물리칠 수 있다. 그들은 전에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성공률은 결코 완벽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월 25일 러시아 발사를 보았다. 우크라이나의 270개의 미사일, 우크라이나는 겨우 146명을 격추시켰다. 54%의 성공률입니다. 백분율은 월마다 다릅니다. 종종 방공 미사일의 수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러나 요점은 항상 동일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차라리 미사일을 가져갈 것입니다. 커미션에서 K101처럼 러시아 발사에 대처하는 것보다 그들을 그 영토로 붉은 키노 식물에 대한 파업, 그 목적을 달성했다. 그리고 손상이 일시적이더라도, 그리고 우리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러시아의 지연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료 부품 생산, 그것은 그것의 KH 하나를 필요로 한다. 다른 여러 미사일과 함께 지연은 압력을 완화시킵니다. 압력 완화는 우크라이나의 도시가 회복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힘은 격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러시아 군대에 대항하기. ANA는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을 지적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레드키노 파업에 대한 평가에서 우크라이나가 레드키노 식물을 때린 것에 따라 최대 1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공장을 다시 가동하기 위해 주요 미사일은 약 1.5톤의 대실렌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생산 라인의 폐쇄, 적의 새로운 준비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규모 파업, 합성을 빨리 재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고유 원자로의 제조 및 설치로서 6개월에서 12개월 소요. 밀타니는 명심하라. 러시아가 이미 운영되고 있다는 것. 서방 제재의 무거운 무게 아래 원자로의 제조 및 설치, 사일런을 생산하는 데 필요함. M은 정확히 얇은 공기에서 꺼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독특하다. 그리고 그들이 건설하기 위해 서양 부품을 필요로 한다면 러시아는 더 이상 만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빨간 키노 시설은 이미 영국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제재,
그 시설도 원자로를 건설했다면 스스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다른 러시아 제조업체에 의존하는 것보다 그들을 만들기 위해 그러면 파괴된 원자로는 결코 교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KH-1을 의미할 것입니다. O 하나는 게임에서 영구적으로 제거됩니다. 그것은 또한 나타나지 않는다. 러시아가 엄청난 양의 미사일을 비축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사일린M의 생산에 의존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8월에 보도한 것처럼 누워 있습니다. 넷. 러시아는 이미 요점에 도달했습니다. 손대입 상황에 있었던 곳,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미사일로 몇 주밖에 남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공장 바닥을 떠난 후 콘센트는 생산이 중단되면 흐름이 중단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공격을 중지합니다. 결론은 KH의 검사에서 도출되었습니다. 하나, 어린이 병원을 강타한 앞서 영상에서 언급한 내용. 미사일은 20년 2, 4분기에 만들어졌습니다. 분쟁 무장 연구의 데미안 스플리터 주장. 그래서 그것은 4월 1일과 6월 30일 사이를 의미합니다. 24. 그리고 공격이 7월 8일이었음을 감안할 때 그것은 미사일이 8일 사이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파업 12주 전 우크라이나가 방금 푸틴을 준 것 같습니다. 중대한 물류 문제. 특히 SBU가 방금 이러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알파에서 온 드론이 SBU의 특수 운영센터 레드키노 식물을 치다 알파 유닛도 관련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룬 다른 많은 파업에서 그러나 제한하는 것이 안전한 것 같습니다. SBU가 그들 안에 손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스트라이크 쪽이 아니라면 드론 제공 측면에서 또는 파업에 필요한 정보. 러시아는 빨간 키노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단지 말할 것입니다. 그것의 방공, 우크라이나의 드론 사대를 파괴했습니다. 2월 7일 밤에 하지만 영상은 진실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는 자체 비행 제재를 사용했습니다. 푸틴을 대체할 수 없는 식물을 꺼내기 위해. 그리고 그것은 밤에 그것을 했다. 여러 러시아 지역을 불태웠을 때 에너지 인프라가 파괴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의 집중은 더 이상 없다. 기름이 타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붉은 키노로 금을 쳤다면 그 하나 5곳 완전히 그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역사적인 파업의 밤, 처음과는 거리가 멀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러시아에 알렸다는 것을 푸틴이 계속 겨냥한다면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 1월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잔인한 복수를 했다. 우라니크 극초음속 미사일을 사용하기 위해 그 파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그리고 왜 우리 비디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비디오를 즐겼다면 군대쇼를 꼭 구독하세요. 우크라이나의 파괴에 대한 더 많은 보도를 위해 장거리 공격, 러시아와 점령지 내부, 그리고 언제나처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